예, 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경기실버 포런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안양시 의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장경술 위원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강익수 위원님, 고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김보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조지영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장경술입니다.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정면에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인구는 5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62만 명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 재정 자립도도 2010년도 60.8%였던 것에 비해 현재 38.9%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안양시 인구 증가와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수건사업을 조속히 수행하는 것이 위의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수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청사 만안 이전입니다.
입지는 우수하나 활용도가 낮은 시청사를 만안구로 이전하고 이전 부지에 글로벌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만안구는 행정 중심지로 동안구는 경제 중심지로 변모시켜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된 서안양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문화단지 등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우수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 생태계의 자립 조성뿐 아니라 우수 인재의 정착을 통하여 온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역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도권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GTX C노선, 인도권 동탄, 올곡 판교, 복선 전철 등 편리한 교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와 문화생활 여건 등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 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 창업 펀드를 통한 청년 기업 투자 그리고 청년 스마트타운 등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지속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발굴을 통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고대하던 수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안양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안양시를 위하여 공약 사업이 신속히 그리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김주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는 김주석 의원님이 본인 요청에 따라 사전 배부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주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또한 최병일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기시범포럼 여러분과 주민분들, 또한 언론인분들, 관양 1동, 관양 2동, 보림동, 다란동 지역구 시의원 김주석입니다. 안양시 평촌 신도시를 관통하는 공동구는 신도시 조성 당시 만들어졌으며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에 안양시의 상수시설과 한전전력구 및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평촌공동구의 건설 당시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없어 내진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로 시공되었으나 2000년도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중국의 스촨성 지진, 동일본의 쓰나미 지진, 그리고 경주 및 포항의 지진 발생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촌공동구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에서 상시에는 안전한 A등급으로 나오지만 지진 시 붕괴 방지 수준에는 D등급으로 안정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16년도 안전정밀진단에서는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특급 기술자 7명이 1억 7천만 원에 수행합니다. 여기서도 4개 구간에 걸쳐 박스 구조물의 무소리부와 벽체에서 안전율이 0.86으로 안전한 기준인 1 미만으로 평가되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공동구 내부에 존재하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내진 보강을 수행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에 라이프라인이 존재하는 공동구에 대한 적절한 내진 보강 방안에 대해 당시 국민안전처의 자문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2017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평촌공동구와 인천연수구의 내진 성능이 미확보되어 내진 보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습니다. 2018년도 11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평촌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한 안전한 공동구를 조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2020년에 기존의 2016년에 수행한 정밀안전진단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특급 기술자 3명, 용역비 7,500만 원의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는 2016년 대비 44%의 용역비로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벽체 일부만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11억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첫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박스 형상의 구조물에서 지진력이 작용하면 역학적으로 벽체보다 모서리 부분이 더 약해지는데 용역 결과는 정반대로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고 벽체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2016년도 내진 성능 평가와도 대치되는 결과입니다. 둘째, 2017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정립된 내진 성능 평가 기준은 지표 근처에 있는 단주 우기파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 기존의 지진력보다 더 큰 하중이 적용되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용역 결과는 2016년 용역 결과보다 안전하다고 제시합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하중이 더 커졌는데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인데 2011년도, 2016년도 내진 성능 평가에서 안정성 미확보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후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 2020년 내진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진 보강 공사비 11억 전액이 삭감되고 신뢰성 있는 내진 성능 평가와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수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공동구를 보유한 연수구와 구미시의 경우 2020년 내진 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안 우리 시의 평촌공동구는 신뢰성에 떨어지는 내진 성능 평가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2022년 새로운 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합당한 예산 확보를 통한 평촌 공동구의 신뢰성 있는 내진 성능 평가와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탁상 행정 및 줄송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사 여러분께 안양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 아선거구 호계동 1, 2, 3동 신촌동에서 당선된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안양 시민을 위한, 안양 시민에 의한, 안양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통해서 안양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되어 약 6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들어올 당시에는 안양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평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바인퍼스트나 준공 예정인 덕현지구 등 주택 밀집 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중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우리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 시민들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면 물론 안양시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들과 안양시에서는 오랜 기간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안양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법무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 시민들의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도소 기능만 이전하고 미결수에 대한 구치 기능은 존치시키는 교도소 부분 이전을 통한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의 행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2010년에 안양교도소를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교도소 부지의 절반을 안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개발 조성하겠다는 당시의 제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이러한 제안에 안양 시민과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만이 안양 시민들의 한결같은 뜻임을 공감하여 법무부의 재건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부분 이전을 통한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호계동 주민들과 안양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도소 이전을 위해 20년을 넘게 노력한 안양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서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해 안양 시민들에게 그 흔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전부 이전은 호계동뿐만 아니라 안양 시민들의 지속적인 수건 사업이며 안양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특정 지역 정치인을 위해서 법무부와의 교도소 부분 이전을 위한 속임수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우리 최대호 시장님들과 당사자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안양 발전을 위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전부 이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안양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도 시장님은 최근 7월 22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12만 평의 거대한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려 최적의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12만 평 이전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전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교도소 전체 이전만이 범안양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니 안양교도소의 부분 이전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고 교도소 전부 이전을 통한 안양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시장님의 최근 언론 보도대로 12만 평 전부를 안양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하며 12만 평 전부 이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양 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만안의 중심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발전을 가로막아온 안양여가 폐건물 원스퀘어의 철거 지연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원스퀘어의 7월 철거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후 만안구 동네 곳곳에 폐건물 철거를 자축하는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7월만 현재 원스퀘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철거를 염원해온 만안구민의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원스퀘어 철거 문제에 있어서 안양시가 보여준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미 과천, 동두천 등 타 지자체에서 자체 TF를 구성하여 국토부 선도 사업과 행정 대집행 등으로 폐건물 철거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있었음에도 안양시는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 건축주의 자력 개발을 기다려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2012년 지금의 건축주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이래 안양시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요구하며 보낸 공문은 연평균 3.2건에 불과합니다. 면피용 행정의 전형입니다. 폐건물이 노후되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건축주의 안전조치는 2018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4년간 폐건물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사고 현황을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수수방관 속에서 건축주는 또다시 핑계를 대며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철거가 7월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7월이 되자 철거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철거 업체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철거 업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원스퀘어 철거는 또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이렇게 10년 동안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는 사이 원스퀘어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 제곱미터당 585만 원이었던 원스퀘어의 공시지가는 2022년 807만 5천 원으로 72% 넘게 올랐습니다. 원스퀘어 바로 옆 건물이며 공시지가가 10만 원 정도 높은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본병원 건물은 2015년 155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1년 무려 125억 원 오른 28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1% 상승폭입니다. 원스퀘어 건축주가 만안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시지가는 10년 새 72% 상승했고 실거래가는 6년 사이 8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작 철거 비용 몇 억이 올랐다며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안양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건축주에게 당근만 주었습니다. 안양시와 건축주는 2019년에 원스퀘어 1층 일부를 매입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648만 원의 3배 정도 선에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분양 시점의 상황에 따라 상승률이 반영될 것입니다. 2012년 이래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백히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MOU입니다. 올 3월 강북구국회의원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강제철거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의 시간입니다. 안양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안양역 앞 원스퀘어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수수방관해온 점을 단단히 각성하고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한 약속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 심사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1항 중 자구 일부가 적절하지 않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조정 등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피해 주민에서 재난 피해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입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한 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농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농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심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유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단지 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에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도별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 조항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 이름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의 업무 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